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 행정 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우리 한국 업체들 중에 찐수혜주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뭐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지만 한두 개 정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받으세요. 투자유인 권고 리딩의 목적은 전혀 없다는 거, 오늘 말씀드린 거 추천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네요. 하고 오늘 그 취임사를 얘기했죠. BBC 코리아 그 유튜브 영상에 제가 캡처해서 갖고 온 건데요. 그 중에서도 드릴 베이비 드릴 시추한다는 거, 가장 오늘 제가 취임사를 봤는데 가장 많은 박수가 나온 장면이 이 장면이더라고요. 드릴 베이비 드릴, 결국에는 그 화석 연료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추를 하겠다는 거고요. 자, 오늘은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확장을 해서 보면, 자, 태광,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그죠? LNG, 피팅하는 회사인데, 자,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중동 쪽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0% 올라서, 지금 또 신고가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 뉴스 때문이죠.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 하죠. EU, 유럽연합한테 미국의 에너지를 사면 관세를 줄여주거나 관세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에너지랑 가스를 사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결국에는? 네, LNG 운반이 LNG를 많이 계속 채굴을 해야 되고, 이것도 운반도 해야 되고, 결국엔 조선 쪽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위를 강조한다. 디피트한다고 유럽연합한테 관세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거 뭘 사라 그러지? 오일이랑 가스를 사라고 로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조선업 업데이트 하면은 결국에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연간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건 400척밖에 안 돼요. 대형선 기준으로. 근데 지금 지금 전 세계에 굴러다니는 굴러다닌다고 하네요. 떠다니는 배. 아무튼 뭐 그 도크에 있거나 4만 척 정도 되는 겁니다. 자, 모멘텀 4개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전 주구장창 1년 내내. 자, IMO, 그죠? 바이옴에서 환경 규제해가지고 결국엔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새롭게 붙은 모멘텀들이죠. 미 해군의 MRO 신조, 미국 LNG 모멘텀, 그냥 미국이 중국의 조선소를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죠? 슈퍼 310조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이미 다 알던 뉴스예요. 이미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는 이제 나왔다고 해서 과연 조선주를 그냥 다 팔아야 되나?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게 내러티브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지켜봐도 충분히 시간이 있겠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 결국에는 여러 번 흔들릴 겁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이거는 단순한 내러티브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그냥 뭐 립서비스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적 업데이트 드리면요. 컨센을 상회할 만한 회사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입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셀사이드에 최근에 레포트들을 제가 정리하면 그래요. 컨센을 인라인하게 맞추는 건 삼성중공업, 컨센보다 안 좋게 나오는 건 삼호중공업이나 미포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근데 시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는 거고요. 미국이 중국 조선소를 어떻게 규제하냐라고 보면 CSSC, 중국에서 가장 큰 조선사 중에 하나죠. 블랙리스트 목록에 추가해둔 확정입니다. 확정이고요. 그리고 중국 조선소에서 수리되는 선박들은 200% 관세를 매기겠다. 200%로 관세를 인상하겠다. 이거는 검토 중인 거고요. 언론에 나온 것들 제가 정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센 건데요. 미국 항만으로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 중국에서 만든 배들을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노조에서 청원을 한 겁니다. 근데 미정이고요. 저는 현실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유럽 국가예요. 그러면 유럽 현사들이 기분이 안 좋겠죠. 이거는 그래서 약간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미국의 노조가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10% 이상 오르면서 그동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이랑 연초. 왜 그럴까요? 지금 최근에 한국의 조선사 주가를 견인한 거는 미국의 모멘텀이죠. 그죠? 미국의 LNG와 미국의 방산, 그죠? 방산 협력.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 두 개 다 걸쳐 있고,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죠? HD 현대중공업이 그 방산 MRO,
MRO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도 인수했죠. 그리고 LNG 모멘텀도 있고, 근데 미포는 MR 탱커를 하는 중형급 상선의 강자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미국의 모멘텀이 없다고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우증권에서 이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니다. 미국의 찐수의 종목이다. 라고 미국이 한국 조선소한테 협력을 요청하는 찐수혜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를 보면요. 내셔널 디펜스 리저브 플리트, 네, 한마디로 뭐 미국의 대기하고 있는 군사 관련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어떤 선박에 대한 인벤토리를 정리한 건데요. 뭐 군사 협력이든 어떤 뭐 군사를 코오페이트 하든 뭐 지원선의 종류겠죠. 지원선, 그죠? 우리가 실제로 전쟁을 하다 보면 실제로 수상함, 전투를 해야 되는 뭐 항공모함 같은 거를 지원하는 선들도 매우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선의 대부분이 로로선인 겁니다. 로로선, 로렌 로로프, 로로선이라는 거고요. 이 로로선이 정말 대부분 이 RRF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셔널 디펜스 리저브 플릿 NDRF 토탈을 보니까 대부분 로로선인 겁니다. 로로선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지. 바퀴로 굴러가는 것들을 실는 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다우투자증권에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첨부를 했어요. 보고서를 내서. 미국의 군수 지원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대부분 로로와 탱커라는 거죠. 현대 미포는 로로의 강자, 거의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리. 탱커는 1등입니다. 네, MR 탱커겠죠. MR 탱커. 네, 미드레인지, 중간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자, 어플로트 관련해가지고 보면 주체가 MSG인데 MSG는 밀리터리 실프트라서 군사 해상 수송 사령부입니다. 선대가 로로선 15척이에요. 그 다음에 서지 실트도 그렇고 이것도 로로선이고, RRF 이거는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로로선이 35척. MSP 마린타임 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배도 로로선. 그래서 로로선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그동안 상선의 사이클로만 봐서 약간 소외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한국과의 조선소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먼저 또 발주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현대미포가 급등을 했고요. 자, 이게 MR 탱커예요. MR 탱커. MR 탱커가 어디에 쓰일까? 이게 보통 이제 프로덕트 커리어, 여러 가지 화학 물품들을 실어 나르는 건데, 여기다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군사 뭐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막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자들도 수송해야 되고, 뭐 그런 데 쓰이는 거고요. 이 로로선은 이런 거죠. 뭐 탱크, 그죠? 탱크. 그다음에 뭐 장갑차. 네. 그다음에 기타 트럭들. 이런 걸 여기다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로로선입니다. 로로선을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트럭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들을 실어 나르는 거고,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로로선 뭐 쓰죠. 큰 것도 쓰지만 작은 것도 쓰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실어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니까 글로비스도 발주하고 그런 겁니다. 물론 더 큰 배를 쓰겠지만, 그래서 현대미포가 이런 중간에 로로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배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가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쫙 이렇게 도식화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수혜가 되고 어떤 섹터가 수혜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좀 전에 이제 나온 2시 50분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이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트럼프가 결국에는 세액공제 폐지를 확정 지었습니다. 어제 뭐 최근에 2차 전지 잠깐 반등했지만 어떤 기대감으로 오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액공제, IRA 세액공제겠죠. 이걸 다 폐지해가지고 완성차한테 이제 $7,500씩 보조해주는 거, 그걸 없애기로 행정명령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거거든요. 진짜 되면은 AMPC까지 추진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왜냐하면 한국 배터리 사면 좋다는 거지. 지금 AMPC로 인해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거의 7,500억 원 정도를 세이브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야, 한국의 배터리 회사 좋은 일 왜 시켜주냐? 우리의 세금으로. 오늘 제가 아까 담화문을 제가 봤는데, 취임사를 굉장히 그런 유의 논조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AMPC까지 폐지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수혜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물론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아예 배터리 수출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GV70 이 전부 배제됐다는 겁니다. 전기차 IRA 보조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컴포넌트랑
광물 관련 이슈로 인해서 저는 뭐 디테일스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전히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그런 콜들을 저한테 해요. 받았습니다. 뭐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되지 않을까? 어제는 뭐 일부 증권사에서 뭐 에코프로 BM도 뭐 의견을 올렸던데 저는 여전히 물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런 어떤 전기차는 제가 옛날에 실린이 있다고 본 이유는 정부의 어떤 정책 이랑 규제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진짜 트럼프의 찐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매수나 매수 추천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